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로 나를 지키고 싶으신 분들, 나의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가는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로부터 가스라이팅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 그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이 영상은 한 번도 내가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본 적이 없다, 그들로부터 착취나 지배, 통제를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인간관계 너무 해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금은 비판의 말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소시오패스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으신 분들, 벗어나고 싶다라는 의지를 한 번이라도 내가 느껴본 적이 있으신 분들, 그런데 잘 되지 않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벗어난다는 건요, 나의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자, 나의 경계를 지킨다라는 건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구들, 그것들에 있어서 나는 내 삶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 선택하고 뭐 잘되든 잘못되든 그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고요.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권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때요? 그 통제권을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구나. 관계 속에서, 그것도 조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가스라이팅이 행해지잖아요. 내가 진짜 그 사람과 이별을 하는 게 맞는가, 벗어나는 게 맞는가가 아직도 의구심이 든다라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방과 나와 관계에서는 뭐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내가 도움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제권을 가지고 한 번쯤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 통제함에 있어서 힘의 균형을 우리는 유지하는 관계였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나에게 덜어는 유리한 쪽으로 인간관계에서 선택되기도 하고요. 어느 때에는 또 상대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가 협조해 주기도 하죠. 이게 일반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요, 늘상, 늘 내가 그에게 맞춰주고 있는 관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벗어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벗어나고 싶지만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죠. 그 사람의 폭력적이면서 공격적인 성향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기도 할 거고요. 주변 관계에 무언가 이간질 하듯이 나에 대한 험담, 비난들을 하고 다닐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나는 심리적 위협감,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 사람이 싫지만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마 여러분은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을 거예요. 정말 그 함정 같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만 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나르시시스트와 나와의 관계에서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나요? 보나마나 나르시시스트가 훨씬 많은 힘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나를 다시 조종하고 착취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들 겁니다.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니까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맞닥뜨리고 부딪히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부딪혀서 끝장내고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아마 그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단호하게 맞짱 뜨듯이 그에게 대적하는 것은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안 먹힌다는 거죠. 늘상 자신의 밑에 하인처럼, 꼬붕처럼 혹은
지배당했던 그 사람이 나는 이제 당신이 싫습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요. 나르시시스트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특별함, 자신에 대한 어떤 위대함, 자격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곧바로 나를 다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사람과 정말 등을 돌려도 되는 관계라면요. 싫다. 당신과 이제 더 이상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등을 돌리고 벗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라면요. 이 사람의 착취와 지배, 통제를 최소한으로 받고 싶다라면,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라면 이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최대한 온건한 방식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친절한 태도를 갖추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죠? 당신의 이러이러한 행동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제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당신은 어떤 생각인가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조금은 온건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감을 하라고 했더니 너무나 저자세로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면요. 다시 착취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단호하지만 조금은 또 온건한 방식으로 따뜻한 존중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비폭력 대화의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네. 이 4개의 플로어로 이야기하시면요. 상대방의 공격성을 내가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 이야기를 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러는 그에게 하는 이 말을요. 제가 지금 했던 식으로 연습 훈련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친한 친구가 있다라면, 그와의 관계까지도 이해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면은 그 사람 앞에서 한번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 객관적인 피드백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마음에 조금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하려면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두렵고 무섭잖아요. 심리전에서 일단 내가 패배하고 나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자신감 넘치는 나를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 앞에서 연습해보길 권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요. 그는 나를 다시 조종하려고 할 겁니다. 어느 면에서는 나를 좀 듣기 좋은 말로 뭔가 좀 미래에 환상을 일으킬 만한 것들로 유혹하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안 된다라면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공격적으로 나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려면요. 그저 앞으로 내 기분이 더 나아질, 내 기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그 날들을, 기적 같은 그날들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로부터 벗어난 뒤에 자유롭고 행복해질 그 미래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그가 어떤 모욕감을 주더라도 견딜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모욕감, 수치심을 내가 견디지 못해서 다시 한변하다 보면 그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취약점을 알고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으려면요. 의지를 확고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선택하고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상대방에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분리되고 나면요. 한동안 이렇게 융합되어 있던 두 사람이 분리된 거기 때문에 이거 이상하다.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분리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묘한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울감이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그것들을 견딜 수 있으셔야 돼요. 정말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요. 통제권을 원래 주인인 나에게로 가져오겠다. 내 경계를 내 스스로가 사수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끝까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꼼꼼하게 계획하시고요. 절대 캐캐묵은 함정에 다시 빠지지 않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도움되는 이야기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